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님 네. 말씀 또 잘 들었고요. 우리 연합 인포맥스가 자랑하시는 네, 두 분 네.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FOMC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른 아침부터 의견 남겨주고 계신데요. 주린이처럼 님이 일희일비 연준 정책이다라는 표현을 해주셨고, K리치님은 김칫국을 제대로 마신 시장이다라는 표현. 난 몰라야란 님은 그냥 두간식으로 말하지 꼭 이렇게 블라블라하고 뒤에 어쩌고 저쩌고 붙이더라라는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의견 그리고 FOMC에 대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분의 의견 들으시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최고 전문가 두 분을 또 모셔보겠습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님, 이른 아침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 대표님 고생 많으십니다. 새벽부터 그러니까요. 한 아니, 2시, 오늘 새벽 2시부터 계속 지금 방송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현상이 좀 이색적이에요. 지난달부터 이제 FOMC 예. 중계를 해주시는데, 맞아요. 네. 우리나라가 미국 FOMC를 생중계하면서까지 이렇게 본다? 그리고 진짜 많이 보시잖아요. 예, 많이 어디 보세요. 연합뉴스 그렇죠. 경제 TV뿐만 아니고 네. 오늘 그 시간에 라이브로 여러 군데서 했겠죠. 여러 군데서 예, 했습니다. 예. 여러 군데서 하고 그 새벽에 여기저기 뭐 수천 명, 만 명 그러니까요. 넘는 데도 있고 저는 놀랐어요. 네. 저도 놀랍니다. 매번. 놀라고 네. 또 놀란 거는 연합뉴스 경제 TV 쪽에 동시통역. 예. 오. 제일 빠르세요. 제일 정말, 빠르시고 진짜 잘하시죠. 정말, 네, 예. 맞습니다. 진짜. 예. 네. 그렇지않아도 저희가 방송 시간에도 네. 좋다고 여러 번 예.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시장이 주목하고 있던 FOMC 드디어 이제 결과가 나오고 뚜껑이 열렸는데, 11월은 별로 안 중요하다. 뭐 75bp 기정사실이다. 근데 그 이후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요. 이게 약간 멘트가 찬물을 확 견진 느낌도 약간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두 분의 의견 좀 적나라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예.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님. 네.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파월 의장이 해야 될 얘기를 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왜 그러냐면 파월 의장 입장에서 지금 국면에서 이제 12월 달만 지나면요, 금리 인상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물가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연준 의장이 어떻게 명확하게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면 오늘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스탠스, 얘기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그런 범위 내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시장이 너무 많은 기대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월 달에 주가를 끌어올리면서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간에 만약에 파월 의장이 12월 달만 지나면 우리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딱 얘기하고 이러는 게 아닌 이상은 어떤 형태가 됐든지 오늘과 같은 주가의 결과가 나올 수 시장은 있다. 빠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예, 했어요. 예. 왜 그러냐면 당연히 보면 이제 그 10월 달에 주가가 오르면서 무슨 뭐 속도 조절을 하니 방향을 전환하니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시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거에 대한 기대를 점점 더 키워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범위 내에서 시장은 기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채워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어떤 이벤트가 있고 했을 때는 항상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망이 나오고 뭐 이러는 쪽으로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 오늘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건 간에 그거는 결국 맨 나중에 보면 주가는 떨어져 있을 거다라는 쪽으로서 정리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어제도 오늘 뭐 이렇게 새벽 하면서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 예상 그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가는 움직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떤 결과가 나왔어도 주가는 네,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만 지나면 우리 그 다음서부터 금리 인상 절대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아닌 않는 이상. 한은 뭐 오늘과 같은 결과는 피할 수가 없었다. 뭐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기자회견이 끝날 때 마이너스 1%에서 조금 아래였는데 그 1시간 사이에 더 많이 빠졌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니네 이렇게 하는 분위기. 그다음에 진짜 뭐든지 이렇게 기대가 있을 때는 항상 오버하잖아요. 그러게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네.
저도 여러 때 같으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인포맥스 기사 보고 다른데 또 이렇게 동영상도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하면서 정리해서 네. 마치 실시간 다 본 것처럼 어디 가서 방송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좀 제대로 좀 보고 와야겠다 싶어가지고 네. 왔는데 첫째 다우지수가 10월달 한 달 동안만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다우가 뭐 76년 이후로 75년인가 네. 6년 이후라니까 48년 만에 올랐죠. 예, 거의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이후에 그만한 월간 상승률은 없었다는 건데 다우는 유난히 그리고 또 그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어느 우리 애청자분이 그러셨다면서요. 네. 시장 제대로 김치국 마셨다고. 네. K리츠님이 김치국 제대로 마셨다고. 김치국 제대로 네, 마셨다 하는데 김치국을 제대로 마시게 할 만한 어떤 주변 상황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미국 정치권에서 조금 바람을 잡았잖아요. 연준한테 갑 중에 갑이라 할 만한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이 서한을 보냈죠. 네. 그러고 뭐 FOMC 바로 시작하기 하루 전날인가 엘리자베스 워렌, 버니 샌더스 등등 해갖고 또 민주당 위원들 한 너댓 명이 또 편지를 보냈는데 그거 다 무슨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도 언제든지 그 발음이 좀 그래서 잠룡입니다. 잡이 아니고 잠룡. 예, 잠룡급 그 민주당 거물들이 또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경기 깔아앉히고 뭐 일자리 사라지게 하고 하면 안 돼 하는 거 하고 또 티미라우스 기자의 기사도 처음에 그렇죠. 10월 21일 날.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 내용은 별거 아닌데 11월 달에 75p 올리고 향후 금리를 어떤 속도로 올릴 것인가에 해서 토론하게 될 것이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뭐 연준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랄까 또 자가 발전시키면서 그렇게 10월 마지막 주 확 랠리를 했는데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은 시장이 상상 임신을 한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성명서 나오고 나서의 그 시장 반응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중의 반응 그리고 기자회견 끝난 이후 장마감까지 1시간 동안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그 이후에 더 꼬로박는 시장 흐름을 보니까 참 시장이 뭐랄까요 뭐 시장다운 다이내믹함이라고도 하겠으나 제가 봐서는 좀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네. FOMC 성명서가 딱 나오자마자 화르륵 날아가더라고요. 네. 화르륵 증시 날아가고 금리 뚝 떨어지고 달러도 그렇죠. 약해지고 그랬는데 문구 달라진 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무슨 뭐 또 75표 올려서 저기 뭡니까 3.75에서 4%까지로 했다. 이거는 뭐 당연한 팩트고 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향후 연방기금리 목표 범위 향후 미래 인상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통화정책의 누적된 긴축 여기 이제 나오는 이 표현 take into account 이제 고려하겠다. cumulative tightening of monetary policy. 그동안 통화정책이 긴축했던 거에 그 누적된 효과. 그리고 the lags 그러니까 시차. 이것이 또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시차. 그리고 경제 및 금융 변화. 이런 식의 금리 인상 긴축이 경제와 또 financial development니까 금융 변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증시가 뭐 후달후달 하는지 이런 것도 봐가면서 하겠다는 요거 딱 보고 날아가더라고요. 네네. 성명서 달라진 건 하나밖에 없는데 날아가다가 자 이거 보니까 오늘 저 연합뉴스 경제 TV 네. 그거 제가 인상적인 장면만 이제 캡처한 겁니다. 네. 요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티미라우스예요. 닉 티미라우스 월스저널의 기사. 예, 세 번째로 질문했어요. 요 친구 예. 네. 늘 처음이 하더니 오늘은 미안했는데 세 번째 하더만요.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질문 끝내고 나서 주섬주섬 이제 챙겨서 나가는데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또 단상에 서가지고 그 원고 해가지고 첫 장을 갖다가 이렇게 뭐 표지를 걷어내면서 우리 파월 형님 이러면서 하시더라고. 그런가요? 그거까지.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침을 묻혀가지고 요렇게 하는데 그거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었는데 지금 제가 인포맥스에서 네. 파월 해가지고 파월의 말에는 갖다가 그때 기자회견 시에
그냥 짧게 핵심만 이제 그거 하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보시죠. 네. 뭐 2% 돌리는 거 뭐 이런 건 됐고 다 여기서 제가 빨간색은 증시에서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 롱쪽으로 상방 배팅하고 계신 분들은 속상할 얘기. 네. 파란색은 그 사람들이 조금 듣기에 예. 달달한 예, 얘기입니다. 파란색이 오르는 거, 빨간색이 내리는 네. 거. 빨간색 예. 숫자는 좀 더 지속적인 금리 많은데. 인상 적절할 것으로 계속 예상한다. 어. 이제 경제가 작년보다 크게 둔화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들 긴축하면 안 되겠지? 싶었는데 언젠가는 인상 속도 늦추는 거 적절할 거야. 우리 알던 얘기지만. 맞아 이거예요. 그다음에 그런데 요 빨간색 중에 요거 조기 완화 정책 전환에 역사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강한 경고가 있다. 옛날에 자꾸 그랬다가 뻘짓했잖아. 네. 망했잖아. 이거 안 좋죠. 네. 그다음에 인플레 낮추려면 추세 이하의 성장 지속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우리 계속 긴축하다 보면은 성장 좀 닫힐 수 있다. 그 얘기죠. 인플레이션 확실히 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뭐 인상 속도 결정에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시차 때문에 이거는 뭐 중립적인 얘기고요. 그다음 또 아래쪽부터 보시죠. 완화된 속도로 인상할 시기 다가오고 있어. 오, 좋은 얘기야. 다음 회의 또는 그 이후 회의에서 결정될 수도. 요걸 제가 파란색으로 해야 될지 아, 좀 애매한데요. 다음 회의 같으면 12월 달에 그럼 50bp로 할지 네. 아니면은 그 이후 회의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약간의 그것도 있습니다. 12월 달에도 75bp 가능한 거예요. 네. 데이터 따라서는. 네. 그것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르면 12월에 속도 느려질 수도. 그렇지? 했는데 정책 중단은 매우 시기상조다. 그리고 실질금리가 플러스인 정책금리 원할 것이다. 네. 그다음에 특히 요거는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했네요. 인포맥스에서도. 네. 그다음에 파월 최종금리 터미널 레이트가 지난번 예상보다 높아질 것. 네. 결국 12월 FMC에서 이제 향후 내년 내 점도표 중간값이 올라갈 거다고 미리 예고한 거예요. 네네. 저게 이거 대박이었죠. 그러니까요. 대박이죠. 네. 예. 그다음에 연준이 과도하게 긴축하면 뭐 필요할 경우 경제 지원 가능하다. 이거 뭐 달달한 얘기고. 충분히 긴축하지 않으면 인플레 심화 위험이 커지다. 그러니 오버 타이트닝에 대해서 파월은 오버 타이트닝이라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게 차라리 싸게 먹힌다. 이 표현이었죠. 그리고 요게 이제 결국 어떻게 보면은 티미나우스 기자가 그 후속 기사에서도 이렇게 힌트를 줬지만 이거죠. 이제 속도 문제는 덜 중요하다. 이걸 갖다가 12월에 뭐 75를 하나 50을 하나 내년에 가서 25를 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에 가서 25 해갖고 8번 중에 뭐 너댓 번을 해버리면은 그러니 궁극적으로 이게 4.5에서 4.75로 끝날까 싶었던 게 5%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것까지 갔으니까 여기서 그만 그동안에 FMC 당일날에 공식이 깨졌잖아요. 성명서 나오면 하면서 장이 비들비들 하다가 파월이 나와서 살살 달래주면 또 오히려. 확 올라가고 파월이 마이크 잡는다는 주가 올라 하는 공식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게 거꾸로 네. 성명서 보고 일일이 했다가 기자회견 하는데 아니네 싶었고 말씀하신 대로 기자회견 끝나고 파월 퇴장하고 나서 처음에 성명서 보고는 기계들이 막 움직였고 기계들이 일시적으로 주문을 냈고 그다음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제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진짜 아니네. 네. 저 형이 지금 약간 곤조가 있네. 지금 자기 그 진짜 보스라 할 만한 의회의 의원들이 은행위원회 의원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약간 선거 앞두고 압박까지 가하는데 성명서에는 라일 브레나드를 비롯한 비둘기파들의 색깔도 막 보이는데 기자회견은 자기 색깔을 확 드러내버리니까. 네. 아까 우리 유동원 본부장께서는 자꾸 도망을 간다고 했는데 저는 거꾸로 봤습니다. 네. 파월이 여느 때에 비해서 자기 주장을 많이 한 기자회견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유 본부장님 얘기하신 거는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근데 물론 기자들이 뭐 못되게 질문을 한다 그럴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걸려드는 것도 좀 있지만 말이 좀 왔다 갔다 한 게 좀 있었다. 그런 거를 좀 얘기하신 것 같고 지금 뭐 센터장님 얘기해 주신 대로 자기 할 말을 진짜 했죠. 하기는. 예, 자기 할 말을 꾸준하게 하더라고요. 꾸준하게.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이랬다 저랬다 불확실성을 조금 키웠다는 예, 의미로 볼 수 진짜 있는 거 싫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 속도로는
천천히 하지만 그러니까 속도와 높이와 길인데 속도는 천천히 하지만 높이는 올라갈 수도 그러니까 예. 높이하고 길게 하겠다. 그런 의미는 사실 예. 매파적이죠.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좀 예상이 돼 있었다라고 봐야 예,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속도는 그 2차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했던 건 0.75%를 올리던 0.5%를 올리던 이미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상당히 높아진 금리에 약간의 더 변동을 갖고 오는 정도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아주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고 네. 이제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금리를 인하하고 이렇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그거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예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번에 금리 인상이 5%에서 끝난다라고 하면 내년도는 거의 1년 내내 5%를 유지할 거다라고 네. 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책을 쓸 때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건데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이 됐다라고 해야지만 그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네.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금리를 인상하고 하는 것이 미국이 물가를 내리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 때문에 그런데 네. 그러면 지금 8%인 그 물가 상승률이 6% 정도로서 떨어지면 이제 됐다라고 해서 그 금리를 인하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네. 목표로 하는 거는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2% 이런 정도 된다라고 하면 2%에 들어오고 그 2%에 들어온 기간이 6개월 내지 8개월 훨씬 더 지나서 드디어 이제 물가는 2%대에서 우리가 안정적인 수준이 됐다라고 생각해야 할 때가 돼야지만 금리를 인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높은 금리를 유지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예상이 돼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또 얘기한 부분들은 뭐냐면 그 높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는 이번에 마지막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하는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로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5%를 크게 넘지 않는 범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 12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을 여러 가지로서 얘기했지만 그래도 보면 그 기존의 그 페이스를 조금 늦출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만으로도 네. 상당하게 폭을 넓혔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12월 달에 0.5% 금리를 인상하면 4.5%가 되지 않습니까? 네. 0.5% 인상하고 거기에서 끝. 이거는 없다고요. 네. 최소한 그 다음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더 0.25% 정도를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됐으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5% 정도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뒷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한 건데 그 뒷부분을 강조한 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시장에서 그런 형태로서 움직이겠지. 네. 그리고 금리 인상을 그런 네. 그 시나리오로서 하겠지라고 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맞아요. 지나놓고 보면 항상 그런데 그 안에 있을 때는 근데 결국은 이제 파월이 얘기한 것 중에 제일 시장에서 나쁘게 본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9월 달에 보는 것보다 더 올릴 수도 있어. 이렇게 예, 얘기했잖아요. 그거죠. 그게 근데 9월 달에 본 게 뭐죠? 9월 달에 이제 점도표일 거죠. 예, 그렇죠. 예. 점도표가 이 금년 말이 4.5, 4.5, 예. 쉽게 얘기하면 4.5. 맞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말이 4.75. 음. 그렇지만 4.5가 그냥 4.75가 되는 게 아니고 올랐다가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럴 수도 거잖아요. 있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4.7에서 5를 얘기했는데 요번에 더 오를 수 있다 얘기한 거는 한 5 정도를 생각한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이신가요? 뭐 6이나 그렇죠. 7은 아닌 거고. 예, 그것까지는 네, 아니고 아니고. 대략 그 정도일 거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과정을 보면 앞으로의 과정도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파월 의장이 오늘 나와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지만 중간에 어떤 과정이 또 변화의 형태로서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갑자기 이제 미국의 경기가 상당히 둔화된다라고 하는 신호가 나오게 되면 그때 또 다시 이제 그 포지션을 바꾸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가변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본인도 데이터 보겠다고 그랬고 예. 또 데이터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고용지표 2번 남았고. CPI.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물가가 정말 더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CPI가 이거를 근데 이제 확인을 하고, 오늘 같은 네. 경우에 얘기하는 거 보면 네.
나온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정책을 쓰고 있는 거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주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연준이 본인들의 생각 그거를 그냥 정책에다 집어넣을 수 있을 만한 여지를 넓혀놨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11월 10일로 예정돼 있는 소장님도 아까 네. 얘기하신 중에 그 정치권의 바람이 이제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헷갈렸다 그런 네. 얘기도 있었지만 네. 오늘 그 질문에 그 예. 지정학적 얘기 뭐 그런 거 유럽의 얘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미국보다 다른 나라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뭐 네. 약간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래도 조금 뭐 그런 대로 받아들이듯이 얘기하니까 그때 시작 좀 올랐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파월이 뭐라고 답한 건가요? 좀 헷갈리게 답을 하니까 뭔 말인지. 아니, 함께 하셨는데도 아니, 뭔 말인지 실시간으로. 모르겠더라고요. 네. 이게. 이종호 센터장님께서 예. 파월이 할 말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예. 봅니다. 네. 그 미국 의사당에 있는 그 민주당 의원들은 네. 딱 정치인으로서 자기들 할 일 했고요. 네. 입으로야 늘 국민들, 네. 우리 워킹 클래스 아메리칸 네. 노동자 계층이 우리 미국인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어. 당신들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죽이려고 그래.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면 열일하네 싶죠. 네. 열일하네 싶고 한데 저는 아까 그 두 번째 슬라이드 한 번만 더 보면 네. 여기서 저는 이 말을 저 나름대로 데피션 이렇습니다. 요 대목. 임금이 인플레이션 상승 주요 원인이라 생각하잖아. 파월 굉장히 저는 정무 감각이 뛰어난 양반이라고 보거든요. 임금이 그 앞에 임금 물가 상승 곡선 보지 말아라. 소위 말하는 웨이지 프라이스 이 스파이럴 이런 거 없다. 그런 건 없다. 그랬죠. 그런 건 없다. 그리고 임금 때문에 인플레이션 아니다 하는 얘기는 이 양반도 살짝 임금 노동자들 주급받고 월급 받는 사람들한테 살짝 붙은 거예요. 그렇게도 당신들 때문에 아니야. 그래서 이거 뭐 뻔하잖아. 그 값싼 러시아산 석유 못 쓰게 만들고 중국산 제품 못 쓰게 만들고 전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거 해놓고 돈 그렇게 막 갖다 뿌려주고 일자리 안 찾게끔 하는 일자리 안 찾아줘도 갖다 주는 실업수당이나 막 뿌려주는 그것만 해도 그걸로 뭐 주식이나 하고 코인만 해도 되는 세상 만들었던 너가 우리 보고 자꾸 이러냐 하는 게 은근히 저는 묻어 있다고 그렇네요. 보는데. 내 잘못 아니야. 그 네. 얘기한 거네요. 예. 각자의 자리에서 할 말을 다 한 거다. 요거는 네. 제가 국내 최대 패드워치라고 평가하는 글로벌 모니터 안근보 대표가 요렇게 딱 줄였어요. 어떻게? 우리 그동안에 higher for longer,라고 들었잖아요. 네네. 높은 금리를 좀 오랫동안.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10월 달에 그리고 10월 달에 돌아다녔던 그 얘기. 예.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네. 그리고 이번 FMC를 통해서 결국 결론 나는 거는 슬로우. 이제 75p는 이제 안 한다. 좀 천천히는 간다. 예. 그러나 even higher for longer예요. 네.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년에만 금년에 4.5, 내년에 한 4.75 이 정도가 아니고 더 더. 높게 네. 그 대신 좀 오래 간다. 예. 이건데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또 변수 중에 하나는 그거 같습니다. 이 정무 감각 뛰어난 파월 의장이 연준 내에도 그 브레나드를 비롯한 그 골수 비둘기파들 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까 뭐 그런 얘기 나왔어요. 아무리 그거. 의장이지만 그 사람들 회의 때마다 막 땡땡거리고 달라들면 네. 그 가라앉히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도 기자회견에는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갔다고 보는 데다가 이분 요새 조금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간선거 결과가 자기 나름대로 그림이 나온 것 같아요. 오, 네, 그림이 나온 것 얼마 안 같아가지고 남았으니까. 네. 그 뭐 민주당 의원들 서한 이거 여기에 깨갱해가지고 바로 나가가지고 저희 말이죠. 저희 긴축 너무 세게 한 거 죄송합니다. 이건 아닌 거죠. 예. 자기 소신은 소신대로 밝히고 지난번 9월 FMC 때 이 방송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파월의 볼커처럼 되겠다고 네. 역사에 기록되고 싶습니다는 예. 그 표현이나 잭슨홀 연설에서 이빨 앙다 물고 나와가지고 그 짧게 연설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볼커의 자서전을 떠올리게 하는 keep at it, keep at it 이런 표현을 막 했던 것이 괜히 한 말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일단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예, 그 양반 네. 나름대로 그냥 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언론은 또 더 아까 그 말씀 줄여가지고 slower for longer 이렇게 Slower 정리했네요. for for longer. longer. 아까 길게 한 걸 딱 잘라갖고 네, 앞뒤만 네. 한 건데요.
결국은 포커스가 사실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11월은 문제가 아니고 12월이 75냐 50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다 이랬는데 지금 이제 그 얘기는 쏙 들어가고 그거보다는 이제 1월, 2월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옮겨가고 최종 금리로 넘어갔는데 앞으로 시장이 이제 계속 변하고 데이터가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좀 집중해서 이제 시장이 보게 될까요? 또 우리가 또 봐야 되나요? 글쎄요, 일단 뭐 그 경제 변수면으로서 봤을 때는 네.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가 CPI니까 네. 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주시한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한 거는 이제 그 또 그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용 지표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보는 형태가 될 텐데 그거와 함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차피 경제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경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얼마만큼 둔화될 거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봐야 되죠. 오늘 이제 그 연준이 얘기하고 했지만 최근까지 연준이 쭉 이렇게 그 포지션을 정하고 이렇게 쭉 온 거를 보면 지금 당장에 나오는 데이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많이들 얘기해서 내년도에 경제가 나쁘다, 침체된다, 위기가 온다 막 얘기를 하지만 현재까지 나오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 그렇게 둔화되거나 이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네. 현재는 그렇죠. 네. 대신에 물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정책을 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당연히 금리를 높여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쪽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경제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적인 부분들에서 둔화될 때는 당연히 그에 따라서 이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절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선두에 서고 있는 긴축이나 여기에서부터 벗어나는 일들이 다른 나라들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당장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강원도에서 그 때문에 지금 뭐 신용경제 유동성 문제. 풀고 막 네. 이렇게 그거 하잖아요. 네.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네,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제서부터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그래서 유동성을 정말로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커스가 아직도 물가에서 경기 침체로 넘어갈 정도로 경기가 나빠지지 않았다. 예, 그게 만약에 네. 완전히 경기 침체 쪽으로서 넘어가서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그러는 모양들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듭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실제적으로 나오는 수치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게 우울하잖아요. 침체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가 온다지 뭐 이러니까 현재 나오고 있는 수치하고는 별개로 너무나 공포가 커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냥 경기 침체가 되고 둔화가 돼서 이 정도 침체가 되고 이 정도 둔화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면 그 다음서부터 사람들의 두려움은 이제 좀씩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은 그 두려움이 지금 가장 커져 있는 그렇죠. 그런 상태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 지표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진짜 헷갈려요. 네. 이렇게 굉장히 나쁘다 그러는데 숫자가 그렇죠. 뭐 계속 괜찮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의문도 많이 가져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경제가 굉장히 이렇게 침체되고 위기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진짜로 맞는 얘기일까? 아예 안 오는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지금에서는 다시 한번 그 생각을 정비해 보고 해야 될 그런 여지는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고용 시장이 제일 헷갈리는 대목인 거죠. 지금 뭐 오늘도 고용 시장 얘기 많이 할 때도 네. 고용 시장은 좋게. 뭐 네. 전혀 네. 안 움직이고 트리멘더스한 베이컨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빈자리가 많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모자라고 잡이 남고 네. 이런 상황에 무슨 경기 침체가 있느냐. 지금 그런 아규먼트인데 구인도 많이 하고 예상보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나빠질 거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지 지금은 나빠진 거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사실 네. 글로벌 정치 엘리트들이 네, 미국 백악관 현재 주인이나 네, 뭐 EU의 네. 집행부나 뭐 할 것 없이 그런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네. 경기 확 살리죠.
지금 시장이 얼마나 절박하면은 상상 임신 비스무리한 걸 여러 군데서 합니다. 그렇긴 하네요. 항생이 중국 증시가 한 2, 3일 뛰면서 돌았던 그 근거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갖다가 이제 거기서 돌아서서 개방하고 네. 뭐 이제 시주석 예. 시황제 등극도 끝났으니 코로나 막 풀자 예. 이거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중국 보건당국은 아니야 이랬거든요. 네. 이것도 하나의 또 실망이죠. 실망인데 아닌 말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 계속 저 소모적으로 저러지 말고 저기 어떻게 뭔가 해결을 하고 네. 지금 어쨌거나 문제는 싸게 조달이 되고 싸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굳이 비싸게 살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안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제일 비싼 미국 와서 공장 짓고 거기서 뭘 만들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인플레가 그걸 풀려면 풀 수가 있는데 안 푸니까 이러다 경기 침체 그거 하지. 네. 이제 그러니 우리가 자꾸 했는 얘기가 이러다 진짜 주식 부러지면은 사람들이 그러면 내 주급이라도 받고 그 진상 고객들한테 욕 먹어가면서 팁 받으면서 또 다시 생활해야겠다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상황까지 가려고 이러느냐 하는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자발적 실업이 좀 있다. 네, 네. 네. 현황, 분석, 뭐 굉장히 많이 새벽부터 네. 이제 했으니까 지금 채팅창에도 사실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 당장 그럼 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될 건가? 네, 아니면 우리 시장 얘기 좀 해볼까요, 이제? 시장이 그동안 단기간에 좀 많이 환호하고 올라왔는데 네,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걱정이 굉장히 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먼저 준비했던 좋습니다. 차트 예, 간단하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우존스 한번 일간 차트 보시죠. 네. 네. 아까 이종호 센터장님이 어떻게 했든 간에 빠졌을 것이다 하는 것은 저 같은 차티스트 입장에서도 공감이 가는 것은 네. 이것은 넘기 힘든 선이었어요. 이 선 말입니다. 그렇네요. 이 선은 넘기 힘든 데다가 지금 계속해서 월가에서 중시하는 이 200일선 말입니다. 이 황토색. 네. 몇 번 그동안 올랐지만 자꾸 오래 머무르고 밀려나니까 이것도 베어마켓 랠리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좀 이랬다 손치더라도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로 뭐가 도와줘서 몰라도 이 선을 열면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네. 이 선을 열면은 시장은 그냥 간다고 간다. 봐. 그동안 여기에 이렇게 급하게 왔던 거에 대해서 다소 FOMC 실망감으로 조정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걸 열면은 그때 가면은 또 사후적으로 시황쟁이들이 얼마든지 이유를 갖다 찾아줄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이유지만 사후적으로. 네. 이래서 시장이 좋다라고 할 겁니다. 이유는 늘 찾으면 있으니까. 찾으면 있으니까. 골 때리는 건 말이죠. 이 구간이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6월 FOMC, 7월 FOMC에서 75bp 자이언트 스텝 2번 밟을 때도 장은 날아갔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때 9월 CPI 나와가지고 깨갱 했다가 그냥 바로 감아 올려가지고 이만큼 땡겼습니다. 과했으니 오늘 파월이 뭐라 했던 간에 밀릴만 한데 절반 돌렸고 그 다음 S&P 500은 절반이 아니고 오죽하면은 그 월가의 그 극악무도한 고음 마이크 윌슨이 모건 스테인 마이크 윌슨이 이때 콜을 했잖아요. 200일선까지는 간다. 4,150은 간다. 그 양반도 저하고 똑같은 차티스트예요. 그냥 절반은 돌린다 이거였어요. 4,150을 콜했던 이유가. 네. 근데 S&P 500은 다우만큼은 안 돼요. 그냥 4,000을 못 가고 돕니다. 나스닥은 더 안 좋아요. 아예 11,400, 500 최소한의 23.6%도 못 가고 꺾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제 보세요. 최근 일주일 동안 흐름인데 어제 성명서 보고 와 했다가 바로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네. 어제 2년물 국채 수익률이 4.55에서 4.45 10bp 그냥 성명서 보고 확 빠지더니 반대로. 네. 저점 대비 한 15bp 오려 네, 맞습니다. 더 오르고 끝났습니다. 네. 당장 지금 이제 4%가 됐으니 연방기금리 상단이 4%가 되었으니 2년물은 지금 이게 어디쯤에서 끝날까를 반영하다 보니 4.5가 아니라 4.5보다 그렇죠. 더 위로 가는 가능성을 길게 가면은 2년은 길게 가면 반영한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면 2년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10년물은 거기 통화정책만 따라갈 수는 없고 경기 상황도 살펴야 되고 좀 복잡다단한데 네. 그걸 떠나서 일단 이 4%의 기술적인 시각 제1감이 그렇잖아요. 4%. 네. 이걸 단숨에 치고 올라가기는 쉽진 않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금리 계속 올리면 경기 깔아앉을 텐데 그것도 반영해야죠. 네. 경기 깔아앉으면 금리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나 일단 생각해 보면 뭐죠?
내년 가서 못 가도 5% 금방일 텐데 미국채 10년물이 얼마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 네. 달러도 똑같아요. 성명서 보고 이러더니만 이랬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네. 시장에 다 잘난 사람들인데 별로 보면은 똑똑하지 않아요. 그 아까 뭐 성명서 보고 막 나스닥이고 다우고 확 뛰었을 때 그거 보고 그렇지 우리 파월 형님이 이러면서 들어갔던 사람은 오늘 들고 있으면 아, 장정이 자르지도 않고 왔으면 이것도 얼마나 초조합니까? 네. 시장 웃겨요. 네. 예. 시장은 웃기다. 시장 웃깁니다. 글쎄, 우리나라 시장 같은 네. 경우에는 물론 오늘이야 뭐 어느 정도 영향을 그렇죠. 받는다고 네. 봐야 되겠죠. 네. 그건 뭐 그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되는 근데 부분이. 지난 또 2, 3일 좀 올랐으니까.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한다라고 봐야 네.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뭐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약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코스피 같은 경우가 2,150을 바닥으로 해가지고 거의 2,300을 넘어서 맞습니다.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포인트 못되게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상승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형태로 계속 이 뭐 핑계를 갖다가 붙여서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거기에 이제 제일 이번에 이제 그 오늘서부터 하락을 하고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많이 얻어 터질 만한 주식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에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그런 네.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후퇴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규모면으로 보면 대형주들이 그렇죠. 좀 전에 이 소장님 그 그래프 보여주셨지만 다우 다르고 S&P 다르고 그다음에 또 나스닥 나스닥 다르고 이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 다르고 중형주 다르고 소형주 다르거든요. 중형주나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닥에서 깔려 있는 형태지 네. 이게 주가가 올라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네, 없었어요. 이게 최근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던 거는 대형주, 그중에 이제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런 주식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주식들은 오늘서부터 어느 정도의 차익 매물이 나와서 그거에 따른 그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이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그 다음 국면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연말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요 크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없고 크게 떨어지는 것도 없고 이런 상태. 그러니까 바닥은 한 2,150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는 보면 2,350을 넘지 못하는 고폭 내에서 올해 주식시장을 끝낸다라고 일단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올해에 보여줄 만한 것들은 다 보여준 상태이기 네. 때문에 그런 형태로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2,150에서 2,350이라니까 조금 섭섭하긴 하네요. 2,350을 보고 있었다가 봤는데 우리는. 예, 여기서 네. 반반이라고 하면 봤는데. 2,500대 2,150 그래야지 위아래로 딱딱 맞는 건데 다시 아래쪽으로 아쉬운 감이 밀린다. 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서 네. 조혜령님께서 유튜브 제목이 상당히 강렬하네 해주셨는데 저 유튜브 제목이 뭐냐면요 오늘 뭐예요? 11월 FOMC 집중 분석 정말 꿈도 희망도 없는 걸까입니다. 조금 강렬하게. 그 정도까지 아니죠. 정도 아닙니다. 아닌데 잡긴 했는데 그냥 너무 그 세게 부분에 셨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희망회로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데 이렇게 잘 갈 때 산타도 오나? 이런 희망도 사실 있었거든요. 산타랠리 오나? 그럼 이것도 없어진다고 지금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요, 저 산타랠리는 없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크게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산타랠리 얘기하지만 그런 게 있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죠. 산타 요즘, 뭐 1월 요즘 요가. 그 얘기도 있어요. 중간 선거를 마치고 나온 산타랠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2000년도에 IT 버블이 터지고 났을 때도 네. 보면 그렇지만 처음에 쭉 많이 떨어지다가 네. 그 다음에 상당 부분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옆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그런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옆으로 가는 그런 국면이 이런저런 형태에서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방향 전환을 하는 데에서 무슨 뭐 금리를 인상한다, 금리를 인하한다, 어쩐다, 뭐 유동성을 푼다, 어쩐다 이런 것들은 그거를 사후에 설명해 주기 위한 변수인 거지 그것 때문에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주가가 사람들이 견딜 수 있을 만큼 내려오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추가적인 하락을 멈추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 2,150에서부터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또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되니까 떨어지지 않고 하는 거.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다음의 모양들을 대부분 어떻게 그거를 해석을 해줬냐면 이게 금리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근본적인 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주가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부터 크게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진짜 그 상반기 뭐 이렇게 내려올 때처럼 사람을 괴롭히고 이러는 거는 이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는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로 크게 세계가 정말 뭐 내년도에 봤더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가 되더라. 영국이 다 날아가고 남부 유럽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이러더라. 이러지 않으면은 이게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는 조금 심리적으로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3,300에서 2,500이 되고 뭐 300이 되고 할 때는 야 이거 어디로 내려가 하다가 2,000쯤 가니까 지 마음대로 해. 그게 진짜로 무서운 거예요. 이게 1,000을 가든 뭐 1,300을 이제 네 마음대로 해봐. 예. 이런 그 게 맷집이 조금 강해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때 되면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야 기왕 여기까지 내가 망가졌는데 나 여기에서는 죽어도 아까워서 나 여기서 못 팔겠어. 어떻게 되든지 난 끝까지 가보겠어. 이런 심리가 발동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어떤 그 악재로도 막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좋게 들으면은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2,150부터 2,350이면 우리 지금보다 밑에 있지만 이 정도 밴드에서 그냥 좀 시간이 지나주면 네, 그렇죠. 어차피 이번에 랠리가 있다면 이렇게 V자로 올라가기는 어려운 것이니까 일단은 옆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예. 이게 뚝 떨어지고 하는 것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내년 정도 되면 그 다음에 그 폭을 점점 넓혀가는 그런 그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일정한 시점이 되면 방향성을 바꿔가지고 올라가든지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큰 그림에서 보면 그냥 정해져 있는 형태로서 주가가 쭉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 이종훈 센터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그걸 갖다가 저 같은 차티스트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이렇거든요. 지금 우리 코스피 주간 차트입니다. 이때 2020년 이제 팬데믹 왔을 때 우리 1439였습니다. 저점이.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요때가 중요했습니다. 2020년 11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바짝 삼성전자 하이닉스 땡겨가지고 2600이라는 코스피를 열어버렸어요. 이때 우리 동학개미들이 완전히 흥분을 했습니다. 완전히 흥분을 했지만 차트쟁이들은 이렇게 고점이 올라가는데 거래량도 그렇고 MAC도 그렇고 RSI도 그렇고 이런 식이 됐고 당연히 이 과매수 국면에서 이렇게 되는 보고 아닌데 했거든요. 네. 이 다이버전스는 굉장히 무섭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장이 꺾입니다. 장 꺾였을 때는 그러면 차트쟁이들은 얼마까지 조정을 받을까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파동 이론에서. 근데 이걸 갖다가 왜 맞아드나 하면은 어지간한 선수들은 다 이거 보고 거래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 38.2%라는 레벨이 2,600인 겁니다. 예. 여기서 한참을 머물렀고 맞아요. 여기서 또 다들 저가 매수 외치다가 이 정도 다졌으면 저가 매수한다. 이어서 이제 물 탔다가 한번 된통 당한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 38.2% 보세요. 차트는 희한하게도 나중에 어디까지 갈 건지를 보고 다 갑니다. 여기가 2018년 장 꺾이기 전에 고점이에요. 절묘하죠. 네. 그리고 이제 또 50% 절반은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바짝 땡기기 시작했던 그 레벨이고요. 네. 자, 그래서 이른바 이 상승폭의 기술적 조정으로서의 맥시가 2150에서 60 사이였던 여기입니다. 네. 여기 진짜 더 안 간 거예요. 여기서는 이때와는 반대로 사도 좋아라는 신호가 나옵니다. 지수는 낮아지는데 기술적 보조 지표의 저점은 올라가는 매수 다이버전스가 보이니까 한번 땡기고 싶은 거예요. 네. 뭐 신용 다 털렸고 다 털렸다기보다는 일부 많이 털렸고 공매도 세력들도 많았고 이 친구들이 쇼카보다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됐는데 아까 이제 이종훈 센터장님이 2150에서 2350이라고 하신 게 결국 요 안에서 놓을 거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두 개의 선. 이 두 개의 선 안에서 놓을 거다 하는 얘기인데 저는 혹시나 이 선이 깨지면은 조금 위태위태한데 그래도 여기서 전저점에서 쌍바닥 만들자는 시도도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선이 깨지는 상황은 조금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경계해야 될 것이 저 선이 바깥에서 무슨 이렇고 저렇고 하는 지표가 어떻고 CPI가 어떻고가 아니고 이 은근히 막 대표지던 이 금리 인상,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대표지던 이 물이 기운이.
거의 비등점을 향해 가면서 깨구리가 삼키는 단계가 아니고 그냥 절명하는 단계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틀어막겠다고 했는 이 어떤 유동성 위기, 네. 뭐 신용 경색 이런 것들이 여기서 잘 그게 안 되고 끝내 이 금리 상승에 아까 FOMC 성명서에 있었던 그 누적된 금리 인상의 그 악영향이 결국 침체나 뭐 이런 거로 나오면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선 열리면은 또 가볼만 합니다. 이 선 열리면은 그냥 한번 이유 불문하고 또 한번 가즈아 한번 달라들면 되는 거고 코스닥도 보세요. 딴 거 없습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그대로 대깔꼬마리 하나 만들었죠. 네. 돈으로 우와 했다가 돈으로 했던 겁니다. 여기 그 숱한 업종, 게임, 메타버스, 무슨 뭐 황당한 그것들 종목들도 보면 전부 우와 했다가 전부 와 했걸 네. 원위치 한 겁니다. 네. 그 조정의 맥시가 666포인트였던 거죠. 거기서 이제 돌고는 있습니다. 돌고는 있는데 이 선 깨지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쉽게 깨지지는 않겠죠. 뭐 그렇게 보고 제가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네. 하나는 그러면 과매도 구간이라고 보십니까? 요즘? 현재 어느 정도 과매도 구간이었죠. 네. 과매도 구간이었고 이 어떤- 요즘은 지금이 과매도 기간인 거죠? 어, 아까 과매수 기간인 것처럼? 10월 중순부터 네. 10월 중순부터 과매도 기간이었고 그때는 제가 채팅창에 올라오는 글들이나 아니면 방송 이후에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신기하게도 그동안에 2,600, 뭐 2,500 이럴 때는 장 더 빠질 수 있어요라고 하는 사람이 욕을 먹고 이제는 저가 매수 들어갈 만합니다. 주가가 충분히 매력적으로 싸졌어요 하는 사람은 그래 당신이 전문가야 하더니 이제 반대됐죠. 10월부터는 오른다 하면 저 사기꾼 뭐 마바라 새끼 이러다가 빠진다 하는 사람들을 보고 오 저 찐이야 뭐 이러는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과매도 기간. 과매도 오고 벌써 여기서 그래 한 망해봐라 망하는 동안에 나는 벌어보자 하는 사람들이 개인이고 기관이고 많았던 얘기죠. 두 번째 질문은 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혹시 빠지면 뭐 어디까지 보이는 겁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간단하게. 네. 코스피 한번 여기서 또 한 번 뭔 일이 일어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밑으로 그냥 가버리면 야 어디까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팬데믹 이전 수준 팬데믹 이전에 1레벨 또 잠시 하회하다 내려왔는데 고민이 깊으시겠지만 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소장님. 간단하게. 이제는 뭐 네. 너무 심하네요. 다음에 여쭤볼게요. 이게 쉬운 질문이 아니었나 봐요. 네. 그런데 이거 오늘 제목이요. 네. 꿈도 희망도 없는 이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센터장님이나 두 분 다 여기 꿈도 희망을 얘기했잖아요. 아, 우리가 그러니까요. 파월의 반대로 한 것 같습니다. 파월은 이렇게 하고 거꾸로 되는데 우리는 이 제목과 성명서와 그 제목이 반대다. 다음 FMC에도 바쁘시겠지만 또 이렇게 나와 함께해 주시는 주시기를, 걸로 네. 믿고 있겠습니다. 네. 네. 아, 우리 방송에 유튜브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두 분 덕분에 좋은 의견 많이 얻었다고 네. 많이 좋아해 그럼요. 주시니까 예, 예, 네, 예. 다음 FOMC도 또 부탁드리고 좋은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보내드리죠. 이진우 소장님, 이종호 이코노미스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오늘, 두 분의 네. 말씀을 들으니까 뭐 다 정리가 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좀 짧게나마 소감을 아닙니다. 네, 뭐 네, 워낙 뭐 새벽부터 좋은 말씀 많이 네. 해주셨고요. 예, 시장이 뭐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에 뭐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네. 말씀해주신 내용들 바탕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네. 거니까 네 그리고 변수는 늘 있다라는 걸 또 네. 느끼게 됩니다. 네, 잘 대응하고 매일 아침 저희와 함께 경제 이야기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도 여러분의 의견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